네, 3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는 반등을 일부 보여줬는데, 자, 오늘 미국 시장, 선물 시장 좀 보게 되면 일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정말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또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1.4%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나스닥의 일부 프리마켓에서 상승세를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시장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현금을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자산을 좀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일까? 또는 그 외에 어떠한 다른 요인들도 있을지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저와 함께 또 같이 이어주실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자,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 나오셨고요. 예. 그 사이에 시장이 한번 또 줄렁거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다들 뭐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AI에 대한 어떤 고평가 문제가 뭐 계속 제기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조금 더 그게 가속화된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눈높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최근에 이제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호실적이 나와도 과연 그 호실적이 이 투자를 과연 이제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투자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예, 아까 대표님 뭐 팔란티아 같은 경우도 뭐 호실적이 예. 나왔지만 워낙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향후에 정말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지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보는 분에 따라서 눈높이가 사실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결국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결국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의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사이클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어떻게 뭐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왔다라는 어떤 그러한 관점보다는 저는 어떤 경제라든지 산업의 급격한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을 사실은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어떤 혁명적인 어떤 사이클이라고 보면 거기에 걸맞는 사실은 투자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공한 기업들 자체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좀 눈높이가 사실은 좀 높은 그러니까 높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낮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원래 위원님이 항상 눈이 높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크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직 고평가에 대한 부분,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잣대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전체적인 어떤 세계 경제 또 산업의 어떤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뭐 지금의 어떤 뭐 일시적인 어떤 조정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만 최근에 뭐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미국 단기 자금 시장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은 좀 경색된 현상 자체가 좀 공교롭게 뭐 이러한 AI 버블론과 맞물리면서 주가였던, 또 주가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금 가격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가격, 전반적인 자산 가격 자체를 조금 이제 조정시키고 있는 주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앞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뭐 메타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회사채 발행을 많이 했죠. 맞아요. 500억 달러를 이게 세 개의 회사만 합쳐도 이제 500억 달러가 사실은 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물렸고 그 500억 달러가 조달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청약 수요가 뭐 3배, 4배니까 실제 돈은 1,500억 달러, 2,000억 달러가 사실은 그쪽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뭐 2,000억 달러의 돈이 갑자기 한쪽으로 몰렸더라고 하면 어디선가 빼서 사실은 뭐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자금이 한쪽으로 좀 쏠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자체가 그 연방자금 폐쇄의 어떤 장기화의 좀 휴위증이 조금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젠슨항의 어떤 뭐 에이펙의 어떤 여러 퍼포먼스나 아니면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또는 뭐 FMC 뭐 10월에 있었던 FMC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집중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그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리스크가 정부 셧다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너무나도 장기화가 되면 이게 뭐 미국 부채부터 해서 야 이거 미국 경기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 그냥 바로 그대로 또 반영이 될 텐데 근데 어제 나온 또 경제 지표는 또 괜찮았어요. 예, 뭐 서비스업에서 아직 뭐 미국 경기가 뭐 타격을 받는다라고 좀 보기는 좀 물론 뭐 어려운 지난달 거지 예,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자금의 흐름이 조금 왜곡되고 있다라고 좀 보는 이유 자체는 좀 화면 하나 뭐 그 미국의 TJ 장고죠. 이제 우리가 미 재무부가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면 현금 통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9천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들이죠.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세금도 거치고 한 부분들 자체가 이제 뭐 국채 발행에서 들어온 수입이 결국 이제 세출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연만 정부 셧다운에서 다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9천억 달러라는 돈이 지금 다 그냥 잔고에 그냥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 못한다는 일종의 돈맥경화 뭐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회사채와 관련된 뭐 그 발행 수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금의 쏠림 현상 또 이 미 재무부의 이러한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이러한 그 자금이 사실은 지금 누적돼 있다라는 거 또 뭐 적지 않아 뭐 지금 뭐 사모대출 시장에서 뭐 지난번에 뭐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실 문제 때문에 또 자금이 좀 일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조금 자금 시장에 뭔가 좀 경색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저희가 자산 시장에서 사실은 얘기하는 가장 두 가지 핵심 이슈는 AI 사이클과 유동성이었는데 좀 AI 사이클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뭐 일부에서이지만 조금 비관론이 나온 사항들이고 거기에 또 하나의 축이었던 유동성마저도 이게 잘 굴러가다가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린 거와 또 연준 또 지난 그 10월 말이죠. 그 FOMC 회의에서 조금 이제 금리 매파적인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것도 좀 고개를 좀 가우뚱하는 그러한 심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좀 자산 시장에 좀 조정이 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미국 시장의 조정은 거의 지금 거의 뭐 없다라고 근데 다만 이제 아시아 시장 특히 이제 국내라든지 일본 시장 자체가 사실은 조금 예상외로 더 큰 영향을 받은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그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30%가 사실 올랐으니까요. 워낙 단기적으로 사실 많이 오른 부분에서 일단 차익 실현이 좋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연말 부크로징을 앞두고 뭐 일부는 좀 일단 현금을 좀 닫고 가자는 어떤 심리 자체도 적지 않아 좀 작용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관건은 이 유동성 뭐 아까 AI 사이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계속해서 중장기적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주식시장 자체 또 자산시장 가격 자체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금 막혀 있는 어떤 유동성 흐름 자체의 물꼬가 잘 트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의 가장 큰 그 변수는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정부 셧다운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저 TJ 잔고에 대한 이렇게 쌓여 있는 유동성이 조금 그래도 시장이 좀 풀릴 만한 당연하죠. 그러니까 좀 밀렸던 뭐 이래서 봉급마저도 그동안 이제 지급을 못했었는데 그게 봉급이 한꺼번에 나갈 거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조달 했던 것들도 결국 이제 정상화된다고 하면 이제 자금들이 이제 풀려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저 TJ 잔고에 있는 거는 결국 나가게 될 밖에 없는 잔고인 상황들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풀려 나가기 시작하면 최근에 조금 이제 아까 제가 빼뜨렸는데 지금 여기 오라클 CDS 프리미엄입니다. 상당히 급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요즘에 가장 또 핫한. 근데 최근에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좀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자금 시장 경색의 어떤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면 결국 자금이 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이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일부의 또 뭐 오라클의 어떤 CDS 프리미엄으로 요새 우리가 자금 경색을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그 시장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소프트 데이터 또는 뭐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드 데이터는 그냥 숫자로 이게 땅땅땅땅 찍힌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시장에 약간 우려했었던 거 보게 되면 이 소프트 데이터 단에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뭐가 올라간다, 뭐 심리가 위축됐다, 뭐 투자자들의 걱정에 뭐 앞섰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약간 뭐 그러긴 했는데 지금 시장의 조정도 어찌 보면
AI 버블이 걱정된다라는 소프트 데이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그 실적 발표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을 끌고 왔었던 그런 하드 데이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이나 가이던스를 보면 전부 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강한 경기를 보여주는 그 숫자가 막 찍혀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숫자를 보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에 어떤 숫자가 가장 좀 중요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이제 차트 하나 좀 그 말씀하신 이제 숫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액입니다. 이거는 이제 찍힌 숫자죠. 찍힌 숫자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1, 2년 동안에 급격하게 이 데이터 건설 지출액이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사실은 지금 자본 지출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늘어났다는 것처럼 실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당연히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사실은 필요한 거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요번에 뭐 젠슬왕이 26만 자인가를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뭐 테슬라 하나만 좀 쓰는 GPU 자체가 뭐 100만 개를 이상 뭐 하는 상황들에서 고작 우리는 26만 국가 차원에서 26만 장은 너무나도 작은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각국이 뭐 우리나라 뭐 26만 장, 또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GPU 또 데이터 센터의 어떤 필요성이 계속 커진다라고 하면 이 지출 자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럼 이 지출만 늘어나겠느냐? 결국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것이 이제 전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오늘 젠슬왕 얘기 중에 하나 제가 눈여겨보는 게 왜 젠슬왕이 오늘 자칫하면 중국이 AI를 이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들 이러한 그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 이 전력이라든지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이 중국이 워낙 강력하게 해주다 보니까 싼 가격으로 이걸 많이 이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사양이긴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 가격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전력 비용이 낮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연산을 계속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뭐 고사양을 쓰는 미국의 어떤 AI 산업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력이라는 부분 자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하나 이제 강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미국의 지금 아직 전력 쪽에서의 어떤 투자 자체가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나오는 것들은 아닌데 내년에 가서 진짜 이러한 것들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전력 인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더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전력 쪽은.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뭐 많은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에너지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텐데 뭐 천연가스, 뭐 원자력, 뭐 또는 최근 들어가는 또 태양광까지도 지금 뭐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수소 에너지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진짜 뭐 전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약간 순환매식으로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섹터들은 지금의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캐펙스 뭐 투자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 이 전력에 대한 수요나 또 전력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당연히 뭐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쪽에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새 뭐 이러한 어떤 데이터 센터 뭐 이러한 인프라와 관련된 거와 또 하나 이제 미중 갈등 자체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경제 안보라는 어떤 이슈 자체는 계속해서 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 자체의 성장성 자체도 저는 예상보다는 사실은 더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경제 안보라는 부분에서도 한 축에 있어서는 사실은 AI가 사실은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AI뿐만 아니라 인프라 또 여러 가지 뭐 방산이라든지 또 뭐 시토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어떤 산업군을 형성하면서 사실 미국 경제 또 투자 자체를 계속 견인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되게 조용조용 말씀하시니까 그냥 뭐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저희 프리마켓 이번 주 동안에 나오신 분들이 가장 지금 롱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의 핵심 골자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물론 지금의 뭐 일부 조정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클 버리가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에 대한 뭐 숏 포지션을 좀 취했다. 뭐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막 갑자기 이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목소리가 네. 뭐 단순하게 그 뭐 회사채 발행하고 뭐 이런 빚 때문에 또는 뭐 부채 때문에 이런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아니면 뭐 그 다른 요인들도 또 더 지금 우리가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주 또는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연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좀 리스크라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이제 AI 사이클 관련돼서 뭐 이게 당장 예. 뭐가 이제 시장 자체를 완전히 꼬꾸라뜨릴 정도의 어떤 악재가 다 출현하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이게 폭락 주저앉는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될 수 뭐, 있는데. 뭐 지금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예. 그럴 가능성 커 보이지 않고요. 또 이 부채 문제 자체도 물론 이제 메타라든 뭐 기업 자체는 조금 이제 부채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과거 닷컴 버블 당시의 어떤 기업들하고 지금의 미국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예. 그만큼 투자의 여력 또 부채 상환 여력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 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의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말까지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좀 우려 보는 거 아까 뭐 저 계속 얘기되는 저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로 사실은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지금 지금 발표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그 기간별로까지 4주 셧다운, 6주 셧다운, 8주 셧다운에 따른 재정 지출 지원 규모인데요. 지금 이미 4주는 넘었죠. 예. 그러니까 6주째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벌써 약간 항공사들도 지금 뭐 항공기가 뜨냐 안 뜨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지출 지원 규모야 뭐 그렇다고 그러면 4분기 성장률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보면은 6주 셧다운이 됐을 때 4분기 성장률을 한 마이너스 1.5% 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재밌는 거는 이제 이 효과가 4분기에 셧다운이 해제가 됐을 때는 다 1분기에 그 지출로 사실은 다 잡히면서 성장을 또 오히려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좀 조삼보사와 비슷한 부산. 그러니까 뭐 셧다운이 지속되면은 이렇게 뭐 떨어질 수 있겠지만 4분기에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면은 이게 갑자기 다시 이제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거잖아요. 때문에 오히려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이게 소비 연말 최대 소비 기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추수감사절을 넘어서까지 셧다운이 만약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 소비 경기는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어떠한 그러한 경제적인 충격 이상의 사실은 소비 또 경제적인 충격이 사실은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물론 GDP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소비가 차지하는 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 가깝게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뉴욕 선거 지고 나서 3분기 성장률이 4.2%다라고 그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이제 경제의 어떤 성과를 좀 과시를 하는데 뭐 그걸 액면대로 받았을 때 4.2% 3분기 성장을 했는데 만약 셧다운 자체가 더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4분기 성장률이 역성장까지도 사실은 나올 수도 있는.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셧다운 문제 자체는 어느 정도 사실은 봉합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을 텐데 지금 뭐 분위기로는 뭐 지금 해소가 되기가 그래서 뭐 아직 기미가 사실 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제 슬슬 시장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셧다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금 시장의 어떤 경색 현상 자체는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연말 경기 뭐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연말과 관련돼서 저희가 뭐 산타넬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뭐 역사적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 S&P 500이 1월부터 10월까지 10% 이상 상승했을 때 11월하고 12월 상승폭이 어땠느냐라는 거를 쭉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89년 이후에 10% 이상 그 S&P 500이 10월 달까지 이제 상승했을 경우는 대부분 다 상승했네요. 네, 다 상승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올해도 사실은 상승장을 보는 게 통계적으로 맞을 텐데 지금 거기 하나 이제 걸림돌이 사실은 좀 셧다운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그 셧다운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요번 이 과거 통계가 적용되기가 뭐 될까 안 될까라는 조금 이제 미지수인 상황들이지만 뭐 웬만한 상황이었으면 이제 뭐 과거 통계를 갖고서는 연말장 뭐 또 있을 거다라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긴 하지만 셧다운 자체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이 가능성을 상당히 좀 줄이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새벽이죠.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관세에 대한 심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사실 좀 모르죠. 네, 모르는 상황들인데 그것도 뭐 빠르면 뭐 12월 중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관세가 뭐 그냥 기족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유효하다라고 하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제가 느꼈던 제가 그것도 이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되게 너무 그러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다라고 뭐 뉴스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질질 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 야 어떻게 됐어요? 뭐 여쭤보면은 아직 심리 중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러한 스탠스로 대법원에서도 약간 좀 질질 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긴 했는데 뉘앙스가. 근데 이제 여하튼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뭐 의외로 만약 대법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패소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뭐 복잡해지죠. 다른 나라들은 뭐 또 환호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좀 상당히 골치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법을 통해서 뭐 관세 정책을 계속 지속하지만 일단은 지금 걷어들였던 관세 수입을 돌려줘야 되는 어떤 복잡한 절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벌써 지금 준비해 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뜩이나 이번에 선거도 진 상황에서 또 상호관세의 어떤 타격 그 패소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특히 내년도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치명적인 타격을 좀 줄 수 있는 지지율도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최근에 지금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최근에 이제 요 파란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10월 달에 상당히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중간 선거에 대한 벌써 이제 좀 우려가 사실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세 정책에 대한 것들 대법원 판결을 좀 이렇게 중요시 보는 부분 자체는 결국 트럼프 노믹스 자체가 결국 흔들릴 수 있느냐 아닐 수 있느냐라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희가 그 부분이 미국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불확실성을 더 높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그러한 부분을 좀 연말까지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변수. 아까 말씀드린 연방정부 셧다운이 뭐 조금 뭐 이미 뭐 많이 지연됐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빨리 좀 끝내야 할 수 있느냐라는 거 하나하고 결국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결 이 부분 자체를 조금 연말까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또 위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12월 FMC에 대해서도 잠깐 뭐 이야기를 좀 물론 이제 매파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나 뭐 물론 이 경제 지표가 또 11월 달에 어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또 나올지도 우리가 봐야겠지만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에 나오는 이 경제 지표가 과연 우리가 좀 믿을 만한 경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걸 가지고 연준의 12월 FMC 왜냐하면 지금 많은 중소형주들 특히나 데이터 센터와 연결됐던 기업들이 좀 화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또 찬물이 확 끼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하 보고 계세요? 인하를 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12월보다는 사실 1월이 더 오히려 1월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12월은 뭐 지금의 어떤 그 지표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연준이 그래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QT를 중단할 정도로 좀 자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12월에는 분명히 좀 금리를 내릴 거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10년물도 그렇고 2년 뭐 3개월물 뭐 또 뭐 트리플 A 금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10월 달에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트리플 A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bp 이상 올랐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한 효과가 나온 상황들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자금 수요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연준이 12월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사실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미리.
그러니까 만약 1월에 금리를 못 내릴 것 같다는 어떤 시그널을 12월에 줬을 때는 예. 조금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뭐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좀 강해지겠죠. 또 오히려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유동성 흐름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그것이 뭐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상당히 조금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2월에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결국 12월에 금리를 만약 중단하더라도 1월 달에 금리를 다시 내린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을 갖고 또 갈 수 또 이제 내년에 갈 수 근데 이제 있고. 12월에 금리를 딱 내렸는데 1월부터는 뭐 안 내릴 것 안 내릴 같아라고 것 같다. 한다라고 하면 뭐 금리 내린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거기서 더 반등을 하게 되면 예.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또 상황이 좀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뭐 12월 금리 인하도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고, 뭐 하여튼 1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이던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지금 정부 셧다운하고 FMC가 가장 남아있는 우리가 뭐 생각할 만한 리스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AI에 대한 강세장은 여전히 좀 강력하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제가 뭐 자꾸만 뭐 강세장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하나 이제 수치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수치. 예. 예. 이것도 강세적 긍정적인 수치잖아요. 10월 달에 디램 가격 지수 자체가 보면은 그 10월 한 달 동안에 93%가 올랐습니다. 뭐예요? 디램 가격이? 지수, 예, 디램 가격 지수. 지수가? 예, 와. 10월 한 달에만. 93%요? 예, 93%. 그러니까 그 9월 말 대비해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다 11월 달 지금 며칠 안 지났지만 지금도 11%가 올랐거든요. 며칠 사이에. 어디 가서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건? 그러니까 이러한 반도체 이러한 AI 사이클 예. 자체가 사실은 말이 사실 무성하지만 실제 자본 지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뭐 특수랄까요? 뭐 지금 일단 재고 자체가 사실은 좀 거의 없는 상황. 예, 이러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예. 뭐 제가 잠깐만 AI에 대한 어떤 강세론을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최근에 중에 마이크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뭐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기업 이익 자체는 뭐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까지도 사실은 예. 우리가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신 AI에 대한 어떤 강세론을 얘기하면서 너무 이제 뜨거운 잡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이제 디램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드려봤더니 너무너무 중요한. 예. 저도 깜짝 놀라서 한 달 동안에 93%가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야. 알겠습니다. 자, AI 주식 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리스크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의 시장의 어떤 방향성, 특히나 이 사이클적인 면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낸드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뭐 HBM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서 또 전력도 우리가 또 기대가 되고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IM증권 박상현 위원님은 오늘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또는 이번 주쯤 지나가면서 다음 주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다음 주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